네, 안녕하세요. 손주아입니다. 오늘은 지역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연말에 완주군에서 핫한 지역으로 뽑혔는데요. 뭐 좋은 일은 아니고요. 완주군이 완주군 지역 언론사 전 대표가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 수수를 한 이유가 이게 판결이 확정되면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지역 언론사의 비위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지역 사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지역 언론인이 완주군의 이런 사업에 관여된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표적으로 완주군에서 환경참사 문제로 뽑히고 있는 그 비봉면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 이 문제에서도요, 침출수 관리 업체가 완주군 출입기자단의 한 기자와 관련되어 있었던 걸로 드러나면서요, 관원유착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연이은 이런 사례들이 지역 언론사의 임직원들이 언론사를 이용해서 수단으로 활용해서 이권 개입에 나서고 있고, 행정에서는 이거를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비판이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단순 의혹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런데 관원유착의 사례가 이번 한 번만은 아니었다는 거는 종합일간지 출신 기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완주군의 뭐 산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주요 직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관계와 연결된 사업들을 뭐 기자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이권 개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언련에서는 언론의 기본 윤리조차 망각하고 이제 일부 지역 언론 종사자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언론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 또한 언론사의 이권 개입에 약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이해관계를 나누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에 민언련과 이제 완주군 내 이제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함께해서요, 지역 언론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조례, 이 조례 안에는 이러한 이권 개입을 활용해서 어떤 선고가 나왔을 경우에 이런 홍보비라든가 집행을 이제 금지하는, 이제 운용을 중단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례예요.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려고 했지만은 내부 기자단이라든지 뭐 기자사회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 제정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권 개입을 비롯한 이런 사이비 언론 행위, 좀 말이 그렇지만은 언론 행위에 기자사회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고리가 되고 있는 홍보비의 집행 기준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완주군의 홍보비 집행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 기존에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이 규정이 바뀌어서 2018년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법률을 보면요, 제6조에서 홍보 매체 선정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항을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 정부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년도 발행 부수 그리고 유가 부수를 신고 검증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 매체로 우선 선정하라, 이제 이러한 기준이 있어요. 이러한 정부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 기준을 이제 짜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침은 저희가 245개 지자체의 홍보비 집행 기준을 확인했을 때 약 60%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거를 직접 근거로 적용한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제출했던 자료를 의하면은 자체 집행 기준을 더해서 발행 부스, 기자협회 및 가입 여부, 창간 연도 세 가지 기준을 이제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제 지급을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발행 부스, 기자협회 가입 여부, 창간 연도 등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통신사는 2등급에 준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인터넷 및 기타 유사 언론은 3등급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적인 기준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이제 뭐 전북일보라든지 이런 곳들은 발행부스, 뭐 기자협회 가입 여부, 창간 연도 가장 이제 오래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서 가장 많은 이제 광고비 집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에 광고 이제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북일보는 완주군에서 약 2,400만 원 정도를 공고 광고 비용으로 언론 홍보비가 지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전북 도민일보는 5,21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면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행부스가 확인되지 않는 전북 매일신문에도 44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완주군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유료 부스가 없는 호남제일신문 같은 경우도 660만 원 정도의 광고비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완주군의 내용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외에도 나머지 이제 신문사의 발행 부스와 유료 부스를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2만 부 이상에서부터 아예 없는 곳까지 이 천차만별의 기준 중에서 완주군의 기준이 약간의 들쑥날쑥하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더 공론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홍보비의 투명성을 더 강조해가지고 이러한 권한 유착의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자단 내부에서 굉장히 자성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언론 스스로 지역 언론계의 신뢰를 지역민들한테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이권 개입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지자체에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